그냥 가볍게 정리 좀 하면 돼. 질병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나눈다. 자, 그러면 자, 감염이라는 것이 뭐냐? 감염이라는 게, 자, 그 감염이라는 거는 병원체에 의한 거야. 병원체. 병원체. 그러니까 이 병원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증식 생장하는 어떤 그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생물적. 알지? 그래서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에 의한 질병을 감염이라고 그래. 자, 그다음 그 전염하고 감염은 좀 달라. 자, 전염은 그 병원체가 다른 개체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달이 되면서 이 다른 개체의 새로운 감염을 일으켰을 때 우린 이거를 전염이라고 그래. 전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병원체에 의한 질병은 감염성 질병. 병원체가 아닌 질병은 비감염성 질병. 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 없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원인은 보통은 이제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유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혈우병, 고혈압, 암, 비만 이런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물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 같은 경우 헬리코박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암의 일부는 자, 간염을 일으키는 간염에 의해서 생명체의 세균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전염이 되기도 해.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자,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아. 자, 이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자,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건 아니야. 알죠? 자, 감염성 질병 우리가 이제 할 건 이제 요 감염성 질병이야. 왜? 병원체에 의한 거고. 자, 이 병원체는 이제 증식 생장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생명체가 되겠죠. 근데 생명체에서 반드시 생명체는 아니야. 프라이온, 요 같은 건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인데 얘는 또 병원체라고 얘기를 해. 병원체 포함시켜.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병원체에 의해서, 즉 생명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 병원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체가 전달이 돼서 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전염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달되는 방식도 이제 같이 막 나눌 거야.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네, 요런 이제 결핵, 독감, 홍역, 말라리아, 수면병, 무좀. 자, 이렇게 해서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을 우리가 감염성 질병이라고 한다. 자, 여기 뭐 또 여기 뭐 많아. 되게 많아. 독감이나 감기, 이런 것들, 호흡기 증후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병원체 종류가 나오지. 자, 요거 조금 구분하는 것 좀 연습 좀 해놔야 돼. 자, 세균이라는 것이 있고, 바이러스, 원생 생물, 곰팡이, 맞죠? 그리고 변형 프라이온, 이것이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자, 단백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다룰 거야. 자, 먼저 세균. 자, 세균은 단세포고 원액이다. 자, 원액이란 거는 핵막이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자, 막구조의 세포 소기가 정확히 말하면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 그래서 세포핵이 없어. 그럼 세포핵이 없다는 얘기는 또 하나는 뭐냐? 막구조의 세포 소기관이 없으니까 세포핵이 없고 또 하나, 자, 미토콘드리아 없고, 자, 엽록체 없다라는 거야. 알죠?
그리고 유전 물질은 대부분이 플라스미드. 자, 플라스미드는 DNA의 고리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 DNA 고리 형태. 그래서 대부분은 플라스미드고, 일부는 세포질에서 DNA가 막 이렇게 실전 풀려 있는 것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해. 알지? 하지만 효소가 있기 때문에, 자, 효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리보솜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리보솜은 존재하고 스스로 물질 대사한다. 자, DNA, RNA, 핵산은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은 자, 분열법, 단세포니까 분열법. 그래서 무성생식. 그치? 무성생식. 그래서 유성생식 분열법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감수 분열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고, 무성생식이고, 자, 얘네들은 자, 세포 분열 자체가 바로 뭐냐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다세포 생명체는 생장이나 증식,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나가며 생장하거든. 근데 얘는 세포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러한 단세포 같은 경우는 생장이라는 뜻은 없다. 생장은 없다. 알겠지? 자, 우리가 생장이라는 거는 세포수가 많아져서 커지는 거야, 세포 형태가. 근데 생장은 없다. 알겠죠? 그리고 운동기관이 편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균 같은 경우 이렇게 막대 모양이야. 요렇게 막대 모양이 있으면 요 안에 이제 DNA가 막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끝에 자, 요런 식으로 막 돼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 편모. 자, 편모라고 하고, 그래서 이 편모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하면서 자, 우리가 프로펠러 도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그 리듬 체조에서 리본 돌리듯이 요런 식으로 해서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관.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모양의 어떤 강균, 둥근 모양의 구균, 구형태, 나선 모양의 나선균, 이렇게 모양으로 구별한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병원체가 감염되는 거는 일단 대부분 호흡기관이죠. 호흡기관.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과 같은 것 통해서 소화기관. 그래서 외부에 섭취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인체에 침입하게 되면 얘네들이 세포를 파괴하고 독소를 분비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어떤 기냐? 결핵. 자, 파상풍. 우리가 어디 이제 상처 났을 때 그 상처에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세균이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요 파상풍 같은 경우 이제 연결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폐혈증. 이 폐혈증 되게 무섭더라고. 우리 첫째가 요 폐혈증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 예전에. 뭐 어렸을 때 갑자기 겨울에 이제 막 열이 40도 막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독감인 줄 알고, 코로나 이전이었거든. 그래서 소아과를 갔더니 독감 검사잖아. 근데 독감이 아닌 거야. 그 소아과에 빨리 큰 병원 가래. 집 근처에 이제 그 뭐지, 일산병원 있어가지고, 그 백마 쪽에. 그래서 일산병원에 그때 이제 응급실 갔지.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입원했잖아. 폐혈증이래. 근데 폐혈증의 사망률이 몇 %인 줄 알아? 50%. 그 애 죽는 거 난리 났었지 그때. 한 3주 입원했거든.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야, 폐혈증. 그래서 폐혈증 같이 이렇게 세균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장기로, 그래서 장기를 파괴하는 거죠. 자, 식중독 이런 것들, 그다음 세균성 폐렴, 뭐 이질 이런 것들이죠. 위궤양, 헬리코박터 같은 콜레라, 탄저병,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자, 항생제 체크하고, 항생제는 세균이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세균이 생산하는 거야. 자, 세균이 만들고, 그래서 이 세균은 그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거야. 세포막을 파괴하는 거고, 그래서 항생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통합에서 배웠잖아. 내성. 자연 선택에서 항생제 내성 나오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세균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 자, 우리 몸에 있는 걸 생각하면 대장균을 떠올리면 돼. 그 대표적인 세균이 대장균이야. 또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세균이 있어, 세균. 자,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래서 요 바이러스는 아마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 요 두 개가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연결해가지고. 자, 일단 바이러스는 특징이 세균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왜냐면 이 바이러스는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핵산과 단백질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산과 단백질 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대표적으로 자, 요런 식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 핵산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얘를 뭐냐면은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인 건데, 자, 유전물질 핵산하고 단백질 껍질 또는 단백질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간단해. 그러니까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 대사 못해. 그래서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얘는 뭐야? 기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숙주 세포 내에서 기생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이게 세포야. 그럼 여기에서 요 핵산을 숙주 세포에다가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요 핵산이 숙주 세포에 숙주세포로 들어오게 되면서 숙주세포가 물질 대사할 때 이 핵산이 관여하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자, 이러한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이러스가 막 증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유전물질, 그래서 DNA면은 DNA 바이러스, RNA면 RNA 바이러스. 그래서 주입하면은 자, 숙주세포의 물질들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숙주세포를 파괴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파괴해서 이제 계속 이런 식이죠. 자, 이 바이러스야 우리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이제, 많이 얘기를 안 해보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공기, 그치? 호흡기 통해서 접촉 또는 수혈. 우리가 보통 수혈이나 접촉에 의한 것이, 자, 특히 수혈. 요 놈이 바로 뭐냐면은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보통 수혈. 왜냐하면 HIV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거거든.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면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기. 자, 그 다음에 독감. 자, 독감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자, 그 다음에 소아마비.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바로 HIV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이즈라고 하지. AIDS, 에이즈. 자, 중증 호흡기 증후군. 이것이 바로 이제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코로나, 코비드19, 그냥 코비드19라고 하죠. 자, 대상이야, 대상포진. 그 다음에 간염, 이런 것들, 에볼라.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이러스고, 자, 이 바이러스는 핵산이잖아. 그래서 이 핵산이 DNA면은 DNA 바이러스라고 그래. 자, RNA면은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 자, 이 둘의 차이점은 RNA 바이러스, DNA는 두 개의 가닥이니까 돌연변이가 적어. 근데 RNA는 단일 가닥이라 얘네들이 증식, 복제되는 과정에서 자,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 왜? DNA 두 개의 가닥이니까 한쪽 가닥에서 잘못 돌연변이 되면 나머지 한 가닥에서 그걸 수정한단 말이야. 고치는 시스템이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변이가 많다는 거지.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맨날 뉴스 보면 이제 그 변이, 그치? 계속 나오잖아. 시도 뜰 없이.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뭐냐, 백신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자, 바이러스에 하지만 돌연변이에서 항바이러스의 종류가 많지는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되게 고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어떤 이제 항바이러스제, 백신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왜냐면 계속 변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효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가 되게 많아. 그럼 그 모든 인플루엔자의 백신을 모두 맞을 수 없잖아.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야. 올해는 어떤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올해는 어떤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자, 우세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가 뭐냐. 이것들을 이제 예상하고 선별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백신 주사를 우리는 한꺼번에 한 방에 맞는 거야. 그래서 예방주사 백신은 맞았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도 독감 걸려. 그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종류가 많지 않고, 왜? 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음 이제 그래서 감기하고 독감 구분은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 독감은요, 인플루엔자예요.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야.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인데 인플루엔자는 RNA이기 때문에, 자, 인플루엔자인데 완전 다르지, 바이러스 종류가. 그치?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되게 많고, 자,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바이러스들이 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감기의 형태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기를 일으키는 것이 많고, 자, 독감은 인플루엔자 딱 하나지만 이 변종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 자, 공통점, 병원체이며 유전물질 가지고 있고, 그렇지? 자, 세균이야, 세균. 차이점은 세균은 세포 구조라고 그랬지.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 아니야. 그래서 세포, 생명활동 스스로 증식할 수 있냐? 자, 생장과 증식은 달라. 우리가 보통 증식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자, 개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맞죠? 자, 생장은 개체의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거지. 맞지? 그래서 달라. 자, 세균은 스스로 증식할 수 있어. 개체 수가 많아지겠지만 바이러스 B세포니까 스스로 증식할 수가 없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원핵생물. 자, 단세포의 뭐다? 진핵이다. 세균은 단세포의 원핵이다. 그래서 얘는 세포핵을 가지고 있다. 이중막의 핵막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군체, 자, 모여가지고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요. 자,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기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자,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우리가 먹는 파래, 김, 미역, 이게 바로 원생생물이야. 원생생물.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얘는 오래된 음식물, 상한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자, 매개체, 매개동물, 모기, 특히 모기가 바로 뭐야? 말라리아.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이, 자, 그러니까 모기의 혈액에, 이제 모기의 말라리아, 이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 요 원생 생물체가 있겠지. 그래서 그 물리면은 혈액에 들어가서 적혈구를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아메바성 이질,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수면병, 막 이제 한 달이고 막 자는 거야, 그냥. 자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오고, 그래서 오늘인가 뉴스 나왔대? 인천에서 말라리아 집단 감염이 됐다고? 모기 때문에? 오씨. 자, 그래서 이 같은 거 이제 약물을 사용하지만, 자,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 세포에 기생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병원체만 직접적으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억제하기는 어렵다.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진짜 그래서 사망률이 좀 높은 편이야.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나오는데, 자, 곰팡이는 우리가 이제 균이라고 그래, 균. 얘도 균이에요, 균. 균계에 속하는 건데, 자, 다세포 진핵 생물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요. 아까 세균은 단세포 원핵이었지. 자, 원생은 단세포 진핵이었지. 자, 곰팡이는 다세포 진핵 생물이야. 첫 번째 특징.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균사가 발달이 돼서 연결돼서 실이 실처럼 되고 얘네들이 꼬여있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버섯이야. 그래서 버섯도 곰팡이 일종이야. 알지? 자, 그래서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습한 환경에서 주로 우리 그 집에 곰팡이 같은 거 봐봐. 그치? 습한 곳에 그래서 살고 포자, 간은 실 모양. 자, 얘네들 이제 생식세포죠. 간은 포자로 이제 생식하는 거죠. 자, 우리 피부에 번식하기로 합니다. 피부에 곰팡이 있어요. 피부에. 자, 그 다음에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서 포자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 특히 피부에 번식했을 때 바로 무좀, 카다나쪽, 피부염증. 자, 우리 소화기관 들어오면 식중독, 호흡기관 들어오면 알레르기.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곰팡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빠졌는데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곰팡이 현미경 관찰하면 세포벽이 보여. 세포벽이.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이게 세포벽이야. 근데 세포벽이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거든. 근데 얘는 세포벽이 그냥 참고로 알아도 자,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단백질성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글리코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펩티도 글리칸.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자, 항진규제. 그건 이제 우리가, 또는 이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항균제. 무좀약. 생각하면 무좀약.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곰팡이. 그래서 세균, 원생, 곰팡이. 진짜 헷갈린다, 이거. 요 세 개 구분 좀 잘 해놔도. 그래서, 자, 단세포 원핵, 단세포 진핵, 다세포 진핵. 이 차이. 자, 그 다음에, 자, 이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자,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는 프리온이라고 예전에 많이 표현이 됐을 거야. 자, 이게 프라이온 같은 경우, 정상 프라이온은 포유류에 신경세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근데 이 변형 프라이온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일종의 증식,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뭐 이분법이든 분열법에 의한 증식은 아니지만 접촉하면서 정상을 변형된 걸로 만들면서 변형 프라이온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신경세포에 존재한다고 했잖아. 신경세포에 있는 이 프라이온,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이 되면서 그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신경세포 자체가 파괴가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광우병이라고 하잖아. 소광우병. 자, 바로 그러한 것들. 그래서 뇌 구멍이 막 생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얘는 단백질이니까 바이러스보다는 작은 크기야. 자, 단백질. 자, 특징은 단백질이 고온을,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해? 파괴되지.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고온이라도 얘네들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즉, 변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너 어릴 때 혹시 기억나나? 막 소광우병 막 그거 우리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고 했을 때 그 광우병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촛불 막 하고 막 어릴 때인데 기억나? 안 나? 좀 많이 어릴 때였다. 이명박이 있었을 때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하면서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뀌면서 신경세포를 파괴시킨다. 자, 그래서 왜냐면 광우병이 걸려 소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런 변형 프라이온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육류를 섭취했을 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광우병이 유행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소고기를 섭취를 이제 겁난 거야.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제 대표 축산 국가들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국에서 어떤 총리가 이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광우병에 걸린 소도 뇌라든가 요 뇌와 연결된 척수 쪽 요거가 아닌 요 뺀 나머지는 괜찮다 먹어도. 그래서 그걸로 해서 패티를 만들어 햄버거. 그래서 그 햄버거를 먹는 그 행사를 벌였어. 근데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일반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었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 총리는 안 먹었어. 먹는 척만 한 거야. 근데 어떤 소녀가, 꼬마 여자애가 그걸 먹었어. 그리고 나서 이 광우병의 문제점이 뭐냐? 먹어서 바로 나온 게 아니야. 일정 기간 축적이 돼야 돼. 그래서 한 10몇 년이 다음에 이 소녀가 광우병으로 죽었어.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육류 섭취제, 요거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그래서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발견한. 자, 광우병, 양의 스크래피. 자, 어쨌든 간에 뇌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증상이 뇌 기능이 이제 어떻게 저하되니까 치매랑 비슷해요. 치매랑 비슷해. 그래서 몰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들어왔을 때 섭취했어. 감염이 됐어. 하지만 감염돼서 그것이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5년, 10년, 20년 이렇게 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광우병이 걸렸다. 그런데 이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언제냐를 모르는 거야.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지.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병이 치매하고 또 알츠하이머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알츠하이머로 죽었는지 광우병에 의해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해부를 해봐야 돼. 뇌를 잘라봐야 돼. 뇌 구멍이 쏭쏭쏭 있으면 그게 광우병이거든. 근데 누가 그 해부를 하려고 하나? 해부하려고 안 하지. 그러니까는 솔직히 아마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꽤 있을 거다. 근데 그거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다. 자, 어쨌든 왜냐면은 이러한 어떤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 환자들이 그래서 많이 늘어났거든.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대. 어쨌든 그렇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특히 프라이온 보면 자, 변형 프라이온이 어떤 과정을 통하든 뇌로 들어옵니다. 그럼 정상 프라이온하고 접촉하면 정상 프라이온은 뭘로 바뀌어요?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세포 분열에 의한 증식은 아니지만 그 수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식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병원체, 감염하는 병원체로 포함시킨다. 그래서 열이나 소력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병형된 프라이온이 들어있는 음식을 가열해서 가공해서 먹더라도 우리는 변형된 프라이온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급적이면 육류 자체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의심되는 육류는 바로 이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별건 없어요. 그래서 뭐랑 어떤 예방 이거는 당연히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야. 잘 들어. 우리 몸의 실질적인 방어작용, 면역 활동이야.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 자, 방어작용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병원체를 대항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방어작용이고, 넓은 의미로는 면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면역.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면역은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의미의 면역이에요. 그래서 방어작용은 면역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랑 구분할 것이 이제 우리가 1차 면역, 2차 면역이 있어. 백신 할 때. 알지? 자, 요거랑 1차 방어, 2차 방어랑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로 면역이고,
자, 좁은 의미에서의 면역은, 자,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은, 비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야.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 자, 특이적 방어작용을 얘기한다. 그래서 항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림프구, T림프구, T셀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림프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것들, 항체라든가, 자, 그러니까 B림프구, T림프구에 의한 이러한 어떤 방어작용을 우리는 좁은 의미로서의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자, 방어작용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비특이적 방어와, 자, 특이적 방어가 있다. 자, 특이적, 스페시피. 자, 특이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별적으로 일어나요.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자, 비특이적은 종류가 뭐가 됐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 자, 비특이적인 건 일단 신속하게 일어나고요.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일단 대부분은요, 피부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1차 방어가 피부거든. 그래서, 자, 이러한 피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막 우리 몸에서 점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요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혈액에서 이제 대식세포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그 대식세포라고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야.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 그럼 똑같은 이제 예서 백혈구에 대식세포가 있잖아. 자, 잡아먹는 세포인데 특정한 놈만 잡아먹는 거면 그거는 특이적 방어야. 어떤 놈이든 잡아먹으면요, 그거는 비특이적 방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이적, 비특이적인 경우는 첫 번째가 요거예요. 선별적으로 방어작용이 일어날 거냐, 자,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날 거냐,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일어나면,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어떤 병원체든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병원체든 다 잡아먹으면은 이건 뭐야? 비특이적 방어가 되는 거야. 비특이적 방어. 알겠지? 자,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겉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1차 방어라고 그래요. 1차 방어. 자, 요 대식세포라든가 점액은 피부 안쪽,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얘를 2차 방어라고 해요. 자, 이게 1차 면역, 2차 면역 아니야. 알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좁은 의미의 면역은 특이적인 방어작용을 좁은 의미의 면역이라고 얘기한다. 알죠? 자, 그 다음, 이 비특이적 방어 중에 하나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천적인 면역이 있다. 자, 그럼 이 선천적인 면역은 누구한테 받는다? 엄마에게 받는다.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방어작용을 받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태어났어. 태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초유를 먹지, 모유를 먹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어 물질들을 받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비특이적 방어는 특이적 방어가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퍼바쿠치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특이적 반응은 신속 광범하게 일어난다. 신속하게, 그리고 자, 피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알지? 혈액, 이제 요거 대식세포 같은 거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겠죠? 자, 비특이적은요, 병원체를 인식해야 돼요. 아, 얘는 이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어작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식하고 방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알지? 자, 태어나면서 갖는 게 아니야. 후천적 면역이야, 이거. 후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태어난 이후에 갖게 되는 방어 시스템이야. 면역 시스템. 알지? 자,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쓰면 돼. 세포성 면역, T 림프구.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 자, 또는 T셀, B셀 이렇게 얘기해. 그치? 그래서 백혈구 일종인데, 자, T림프구나 B림프구는 전부 다 뭐냐면 골수 세포에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림프구라고 하면은, 자, 백혈구 일종이야. 백혈구 일종인데 얘는 골수 세포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골수 안에, 자, 조혈모 세포라고 그래. 조혈모 세포. 자, 여기에서 생성이 돼. 물론 이제 이 골수는 백혈구, 적혈구도 만들어내는 거죠. 혈소판이란가. 자, 그 중에서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이 됩니다. 자, T림프구는 우리 여기 가슴 있지? 여기 가슴. 그래서 여기 가슴 안쪽에 가슴샘이라는 곳이 있어. 자, 여기서 성숙이 돼. 그러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이 된 것은 B림프구. 자, 골수에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돼? 림프액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가슴샘에 가서 성숙되는 것이 T림프구. 자, B림프구가 바로 뭐냐? 항체를 생성하는 거고요. 자, T림프구는 두 가지가 있어. 자, 보조 T림프구, 헬퍼 T림프구. 자,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 여기 우리 그 사람의 우리 세포야. 세포. 자, 항원이 들어왔어요. 이걸 이제 항원이라고 할게요. 항원. 자, 항체는 Y자로 되어 있어. Y자. 그랬을 때 이 여기가 이제 항원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항체니까, 자, 여기가 이제 얘가 항체니까 B림프가 관여하는 거야. 알지? B림프구가 관여하는 거야. 자, 그럼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체액성이라고 그래. 체액성 면역이에요. 체액이 있잖아. 세포와 세포 사이 조직액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떤 항원은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원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 이 T림프구가, 자, T림프구 중에서 이제 보조 T가 있어. 원래 이제 보조 T의 역할이 되게 다양해. 항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 T는 이 항원을 인지를 해버려요. 물론 첫 번째 대식세포가 잡아먹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자, 이 대식세포가 이제 요 항원에 어떤 흔적을 정보를 보내줘. 그러면 그 정보를 이제 보조 T가 받아가지고서 보조 T가 B림프구로 가. 그래서 B림프한테 이 항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를 뭘 시켰냐면은 활성화 시킨다고 그래. 활성화. 그럼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은 얘가 형질 세포가 되면서 이 형질 세포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거야. 알지? 자, 그리고 이 보조 T림프구는 다시 누구한테 가냐? 자, 세포 독성 T림프구한테 가서, 야, 이 항원이 들어왔어. 그리고 항원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네? 그래서 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요 세포한테 가서 이 세포를 구멍을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세포막에 구멍을 낸 다음 그 구멍을 통해서 분해 효소를 방출해요.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사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 독성 T림프의 역할이야. 자, 이것이 바로 체액성 면역,
자, 여기가 체액성 면역이지. 그치? 자, 이것이 세포성 면역이야. 자,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항원을 누가 잡아먹어요?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요. 그러면 잡아먹으면 그 다음 이제 이 항원의 흔적이 있겠지. 흔적을 내보내. 그러면 그 흔적을 보조 T 림프구가 받아.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 B림프로 가. 네. 이런 항원이라는 것이 있어. 그럼 B림프구는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서 자,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세포야. 그래서 이 B림프구 활성화되면 자, 형질세포로 바뀌고 이 형질세포에서 보조 T가 보내준 항원의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항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항원 항체 응집 반응을 통해서 그치? 응집 반응을 통해서 자, 요렇게 가고 요렇게 되면은 자, 일단은 요 항원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 걸 막아. 자, 요 상태에서 세포 독성 T가 또는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이든 얘를 처리할 수가 있어. 알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어떤 항원은 세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항원이. 그러면 이 항원을 자, 보조 T가 다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야, 이 항원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세포잖아. 우리 사람의 세포야. 거기에 독성을 일으키는 거야. 즉, 사멸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포막을 구멍을 내는 물질을 분비한 다음에 구멍을 냈으면 그 구멍 안에다가 분해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분해 효소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를 사멸해요. 사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그래서 얘를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예전에는 킬러 세포라고 그랬어. 킬러 세포. 예전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세포 독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백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요겁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백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항원을 주입을 하게 되면 요 과정을 통해서 항체 생성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형질세포의 일부가 기억세포로 저장이 되는 거야. 기억세포로. 알지?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한 정보,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항체의 정보가 기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차 감염에서는 이게 1차 감염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1차 감염이야. 자, 2차 감염, 한꺼번에 다량의 항원이 들어왔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기억세포에 의해서 형질세포가 다량으로 만들어지면서 항체가 빠른 시간 동안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됐니? 자, 일단 요 개념이야.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서 자, 특이적 방어작용이. 알지?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자, 체액성 면역이 바로 요거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 항체에 의한 면역이라면 자,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 자, 여기는 보조 T림프구하고 자,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다. 알지? 자, 보조 T림프구의 역할은 두 가지야. B림프구에 항원의 정보를 전달하고 세포 독성 T림프구에 전달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자, 보조 T림프구. 원래 이제 헬퍼야. 헬퍼 T림프구라고 그래. 헬퍼 T림프구. 자, 바로 이제 요거 있죠. 그래서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지.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 당연히 피부. 자, 물리적인 방어죠. 제일 먼저 하는 곳이 피부죠. 그 다음에 땀, 침, 눈물. 자, 라이소자임 체크. 라이소자임 체크. 가수분해 효소.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그 다음 피지샘. 산성 물질을 분비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를 하는 거야.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요. 자, 피지.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피부고. 자, 점막, 점액을 분비하는 상피 세포층. 그래서 눈, 코, 소화관. 특히 소화관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위에 점막, 위산을 분비하죠. 자, 기관지 안쪽은요, 섬모, 가는 털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털이 섬모야. 그래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먼지를 자, 걸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한다? 그게 바로 뭐야? 가래. 가래 형태로. 그치? 그래서 바로 여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라이소자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식균 작용이야, 식균 작용. 백혈구인데, 그 백혈구 종류 되게 많아. 림프구도 백혈구야. 알죠? 자, 그 중에서 대식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 자, 이 대식세포 좀 체크하고요. 자, 얘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한대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굉장히 유연성이 강해요. 자, 이렇게 있지? 얘가 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둘러싸. 그러고 나서 안에 집어넣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해 요소들이 나와. 분해 요소들이 나오고 나서 자, 배출해요. 항원의 정보를. 그러니까 항원 찌꺼기를. 이제 항원의 찌꺼기. 정확히 말하면 자, 이거 어떤 걸 이제 내보내냐면은 항원 항체 뒤에 나오겠지만 항체가 Y자형인데 여기가 솔직히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펩타이드가. 긴 사슬의 펩타이드가. 요 부위가 결합 부위야. 그러니까 요 부위가 결합 부위야. 그러니까 여기 결합할 수 있는 요 항원 있지. 항원의 일부를 배출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항원의 일부는 항원의 표면이거든. 그래서 요 부위에 이제 요걸 통해서 요 결합 부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결합 부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동시에 자, 이거죠. 병원체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걸로. 그래야지 어떻게 돼? 이걸 통해서 항체 생성에 영향을 준다. 물론 그것이 자, 보조 림프구가 보조 T가 관여하지만 맞지? 이게 바로 자, 식균 작용. 대식세포에 의한 식균 작용이다. 이게 대식세포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죠. 자, 아까 라이소자임이라고 했지? 자, 백혈구 대식세포가 있어. 자, 여기에 병원체가 있어요. 그럼 대식세포가 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둘러쌉니다. 둘러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으로 식포작용이에요. 식포작용. 이걸 식포라고 그래, 식포. 그래서 요 세포막이 이런 식으로 둘러싸가지고 얘네들 운반체가 돼버리는 거야. 운반체. 운반체. 그래서 오면은 자, 리소좀이라는 것이 있다. 리소좀. 리소좀. 자, 리보솜이 아니야. 리보솜은 단백질 만드는 거고 리소좀 있어. 자,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이 식포에 의해서 리소좀에 딱 붙어요. 그럼 여기 가수분해 효소가 분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일부 항원의 일부를 내보내요. 여기까지.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식세포가 어떤 식으로 식균 작용하는지 바로 이렇게 둘러싸서 자, 식포 안으로 가둬서 백혈구 안으로 그러면은 리소좀과 식포가 붙었게 되면 리소좀 안에는 자, 효소, 정확히 말하면 가수분해 효소. 라이소자임. 알겠지? 라이소자임이 있어서 분비하면서 자, 분해시키고 자, 그 항원의 일부 다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돼요? 보조 T가 어떻게 돼? 비림프구로 가서 비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비림프구는 형질세포를 만들어서 자, 항체를 생산한다. 바로 이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염증 반응 체크.
우리가 어디 찔렸거나 이럴 때 염증이 생기잖아. 부풀어 오르면서. 그치? 그래서 시간 지나면 막 고름도 생기기도 하고, 염증 반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이거죠. 이렇게 흉터. 또 어디 물렸다가, 긁었는데 염증이 생겼는데,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돼. 이런 것들. 자, 피부나 점막이 손상이 돼서 병원체가 들어와요. 가시 찔렸네요. 세균이 들어옵니다. 세균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세균을 누가 백혈구에, 그쵸? 백혈구 가죠? 그 다음에 또 비만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비만세포. 백혈구가 오게 되면요. 자, 그 백혈구의 일부인 비만세포도 같이 와요. 그래서 대식세포와 비만세포는 같이 붙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백혈구가 가서 먹고요. 자, 이 비만세포는 분비를 해요. 히스타민. 알겠지? 히스타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들어봤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꽃가루 알러지라든가, 이게 우리 몸에서 면역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항원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비만세포가 계속 이제 히스타민을 계속 내보내는 거야. 근데 이것이 상처가 안 났거든. 세균이 안 났고, 그냥 알러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히스타민을 계속 내보내는 거야. 그럼 이 히스타민은 뭐냐면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그래서 모세혈관을 히스타민이, 자, 일단, 비만세포가 뭘 분비한다?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알겠니? 히스타민 분비하면, 분비된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키면, 자, 여기에 모세혈관 안에 백혈구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 있는데 혈구끼리는 적혈구가 더 커? 아니. 적혈구 또 못 나와. 확장이 되더라도. 근데 백혈구는 빠져나올 수 있다. 왜? 대식세포는 아까 어떻게 돼? 유연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이렇게 쓱 빠져나와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빠져나오면 이 항세균을 식균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식균 작용을 해. 자, 이 과정에서 부어오른다는 거야. 부어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러지 반응도, 자, 어떻게 돼? 알러지 오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항원으로 인지하게 되면 비만세포가 와서 히스타민을 계속 분비를 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모세혈관이 팽창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 백혈구가 나와요. 대식세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막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어오른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열이 발생하는 거고, 먹으니까. 자, 얘 머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세균 덩어리가 이제 내보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찌꺼기들이 쌓여서 이제 뭐냐면 염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되면서 이제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자, 이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름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염증. 그래서 염증 반응은요, 무조건 요게 열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체온이 올라간다. 우리 몸에서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조건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곳곳에서 지금 백혈구가 계속 식균 작용하고 있다. 항원하고 싸우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항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나의 몸을 항원으로 인지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게 바로 뭐야? 자가 면역 질환이다. 대표적인 뭐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러지 같은 것들은 이제 히스타민이 비만세포가 과다 분비되니까 얘를 억제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 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재채기, 콧물,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 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안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염증 반응이 이렇게 된다는 것 좀 알아둬.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B림프가 항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체를 보면 항체는 이게 Y자 모양으로 돼 있어. 그래서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은, 자, 감마 글로불린이란 단백질. 자, 감마 글로불린이란 단백질 있고, 자, 요 부위가 바로 뭐냐면은 결합 부위예요. 결합 부위. 그래서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인데, 자, 여기에도 특이성이 있는 거야. 특이성. 그러니까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이 있고 결합하지 못한 항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그래서 그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는 한 개. 자, 이게 그래서 혈액의 응집 반응도 항원항체 반응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적혈구라면 여기가 이제 뭐야? 응집소야, 응집소. 응집소. 알지? 그래서 자, A형이면 알파 응집소, B형이면 베타 응집소. 그래서 응집이 이렇게 딱 결합하면은 응집 되는 거지. 수열 관계 막 나오고.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바로 이 결합 부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Y자 모양.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결합 부위의 모양을 항원의 정보를 알아야 결합 부위를 거기에 맞출 거 아니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건 다 했던 거죠. 다 했던 거고요. 자, 이 골수에서 그치? 조혈모 세포. 자, 그래서 B림프구, T림프구인데 T림프구는 혈액을 통해서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자, 성수 분화가 되고, B림프구는 계속해서 골수에서 성수 분화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지. 자, 우리 항원이 들어왔어요. 자, 대식세포가 항원을 먹어요. 그렇죠? 식포에서. 자, 먹어요. 그러면은, 항원에, 한 다음에 그 항원의 조각을 요 세포 표면에다가 내보내는 거야. 알지? 그러면 자, 이 제시된 항원을 인식하면서 누가 자, 보조 T가 얘를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조 T가 자, 인식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나겠지. 알지? 자, 특히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가 항체와 결합하는 부위야.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이 대익세포가 내보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놈이야. 그치? 자,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보조 T 림프구가 그거를 인지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자극할 거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활성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병원체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어떻게 돼?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분해 효소를 분비시켜서 파괴시키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구멍을 뚫고 자, 분해 효소를 넣어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세포성 면역이야. 자, 체액성 면역은 자,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보조 T 림프가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보조 T 림프구의 역할이. 자, 얘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모두 관여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를 자극해. 그럼 B 림프구가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형질세포가 되고, 자, 기억세포로 분화되는데 대부분 형질세포입니다, 처음에는. 그럼 이 형질세포는 얘가 바로 뭐냐, 항체를 생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 분비하는 거라면 기억세포는 항원의 정보, 특성을 저장이 돼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그 특이적 방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야. 그래서 지금 요건데, 이건 이미 우리 몇 번 얘기했던 거니까 쭉. 자, 다시 그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 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자, 일단은 체액성 면역은 B 림프구. 자, 세포성 면역은 T 림프구야. 항원이 침입하게 되면은 일단은 대식세포가 이 항원을 식균작용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포집하고, 그래서 식포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분해효소 한 다음에 분해시키겠지? 그러면은 항원의 그 껍질 있지? 왜 이 항원의 껍질이냐면, 항체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항원의 껍데기 부분이야. 그래서 그 껍데기 부분을 자, 어떻게 되냐면은 요 대식세포 표면으로 내보내버려. 그럼 대식세포 표면에 이제 항원의 껍데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조 T 림프구. 자, 보조 T 림프구, 또 헬퍼 T 림프구를 하는데, 보조 T 림프구가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증식을 해요. 그럼 얘는 두 가지야. 보조 T 림프구는, 자, 일단은 하나는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자, 어떻게 돼? 항원이 우리 들어왔을 때 이제 세포 밖에도 있지만 세포 안으로 침입했을 때 그 감염된 세포가 있을 거야. 그럼 감염된 세포의 세포막을 구멍을 내버려요.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분해 요소를 분비시켜서 감염된 세포를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세포 면역이야. 세포성 면역. 그리고 자, 요 활성된 T 림프구는 B 림프구를 자극을 해. 그래서 보조 T 림프구는 B 림프구를 자극하면 B 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두 가지로 바뀌어요. 하나는 형질세포. 자,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고, 자, 또 하나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다. 그래서 분화는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 나눠지는 거 우리가 분화라고 그래. 그래서 기억세포는 그 항원에 대한 항원의 정보, 자, 거기에 따른 내가 만들어야 되는 항체의 정보. 자, 이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지. 저장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항체를 만들었으면 자, 요 항원의 정보를 받아서 항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응집이 돼버리는 거죠. 응집이 되면은, 자, 응집이 되면서 얘의 증식을 방해하고, 증식을 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응집 방을 통해서 가라앉게 하기도 하고, 응집된 거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세포 독성 T 림프구나 다른 백혈구가 제거를 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항원항체 반응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나서 항원이 나중에 재침입하게 돼.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항원에 대한 정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항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항체의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야. 하지만 기억세포에 의해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항원이 재침입하게 되면 이미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체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으니까 재침입하게 되면은 요 B 림프구의 활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B 림프구의 활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증식이 되면서 형질세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그래서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기억세포도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항원을 즉각적으로 제거한다. 그래서 이때는 즉각적이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까지가 기억세포 이제 만드는, 없다가 생기는 요 과정을 우리가 1차 면역, 쉽게 말해서 여기가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거야. 또는 백신을 주사 맞는 거야. 그래서 백신은 항원의 일부를, 그러니까 요런 역할이죠. 어디 있냐? 요런 역할들. 그치? 요런 역할들 하는 항원의 일부를 이제 우리가 소량으로 주사 맞으면 요 기억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기억세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항원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요 2차 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알지? 바로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래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인데, 자, 1차 면역 반응은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처음 침입하게 되면 비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기억세포를 만든다는 거지. 중요한 건 기억세포예요. 그래서 이 기억세포를 만드는데 문제는 항체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항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항체 생성까지는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항체를 만들고 기억세포가 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항체라고 한다면, 자, 요게 항원 1차 침입이 들어와. 그러면은 거기에다 항체는 처음에 시간이 이렇게 5일에서 7일 걸리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자, 항원이 2차 침입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2차 면역 반응이랄 거야. 이미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빠르게 증식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는